대외 변수가 지금 어쨌거나 뭐 시장을 계속 출렁거리게 하는데요. 가는 종목만 가고 업종만 가는 뭐 그 장은 여전합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유망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저 오늘 가져오신 종목 듣기 전에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인 그 어떤 비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뭐 일단 저희가 이제 흔히 원자재라고 하죠. 커머디티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는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말이면 끝날 것 같이 하다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원자재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가 좋아지는 것까지 다 반영한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는 원래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로 지금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과거 자료 2012년도 약간 유가가 좋았을 때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봤더니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가장 이제 원료 수입이 많았던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 지금 이머징으로 자금이 오네 안 오네 네.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1분기 실적을 봐야지 오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원가가 이제 마진이 이제 스퀴즈 되는 구간, 마진 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1분기 실적에 나타날 거고 나오겠죠. 4분기 때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1분기 실적이 대형주가 나오는 4월 정도, 4월에서 5월까지는 실적 모멘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가장 핵심 키가 사실 유가거든요. 유가가 지금 뭐 11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결국엔 가장 어떤 중간지 국가로서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희 집안끼리의 싸움만 되는 거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외국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관도 이제 그렇고 개인 투자 이거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이제 저희끼리의 싸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스타일은 일단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건설주가 테마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격 반영이 뭐 시멘트나 이런 거 빼고는 다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건자재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탑다운으로 보는 얘기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결국 그렇잖아요. 원유라든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정말 중간재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결국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국 외국인의 좀 유의미한 매수에 대한 기대는 접어놓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칩 메모리 부족 작년에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다시 반도체 또 부족. 해봤고 그다음에 또 뭐 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사실 수출형 그러니까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설령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 실적 개선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실적에 기대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을 이제 제품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세를 그대로 실적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품 판매 가격을 바로바로 전가할 수 있는 업체들만 지금 약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 가져오신 유망주가 HRS 그렇게 막 네. 아주 뭐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아니 이게 예전에 해용 실리콘이라는 건데 그럼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가져온 두 개 종목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바텀업으로 실적이 좋은 겁니다. 지금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는 종목일 수 있지만 이거 딱 보는데 주가가 왜 빠져 있지 하고서 사시면 나중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업체들을 갖고 왔고요. 네. HRS는 이제 해용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제 HRS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81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제 2000년도에 상장이 된 이제 실리콘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방 산업은 이제 자동차랑 IT 부품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조업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이 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이 회사가 3년 동안 제품 가격을 한 번도 못 올리다가 제품 가격을 처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4분기 실적을 제가 딱 봤더니 매출액이 280억에 영업이익이 70억이 나왔습니다.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왔어요. 어허. 근데 뭐 이게 일회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긴 하지만 네. 이 회사의 원재료가 이제 메탈실리콘이라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인데 중국하고 저희는 이제 좀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메탈실리콘의 가격을 보니까 2월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는 2분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40억에서 60억은 최소한 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이 뭐 24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만 나오고 이제 성장 모멘텀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전기차량의 배터리 관련된 이제 와이어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기아차 향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그게 왜 올랐냐면 이 회사가 이제 EV5, EV6에 다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모멘텀이 붙어서 자동차 업종은 다 빠지는데 얘만 좀 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좀 저희가 지켜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HRS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전가를 할 수 있는 네, 종목인가요? 이미 12월 달에 가격이 올렸고 전체 전반적인 제품 가격 다 올렸고 원재료 가격은 보통 한 분기 이제 레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입되는 게 이제 2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최근 2월 달까지 원재료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그 부분도 신기하게. 좋았던 거죠. 네, 그 부분도 좋아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격 전가가 되니까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현재까지로는 네, 상반기까지요. 네. 상반기는 뭐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을 자세하게 체크해야 봐야겠죠. 되겠지만. 예, 네. 한 20년 남짓된 상장 이후 한 20년 남짓된 것 네. 같은데. 네, 아니 지금까지는 보니까 뭐 액면 분할도 한번 예전에 초창기에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0원만 오면은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이제 10,0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분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그냥 실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온 거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이렇게 커머디티 가격들이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저는 잘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인식이 바뀌게 되겠죠. 바뀔 수가 있다. 예. 네. 실적과 또 성장성까지 있는 HRS는 최근에 견조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1분기 실적에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사실 전쟁 리스크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데 묻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관련주 뭐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는 견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폴더블 관련주는 지금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폴더블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두 가지 이제 힌지랑 메탈플레이트라는 업체들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 연초부터는 이제 인터플렉스를 좀 인터플렉스. 보자라고 네. 생각을 계속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잘 잡아주셨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폴더블 관련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판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유일한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하면 이제 3년 전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아픔을 줬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오래 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일단 디지타이저라는 제품이 가장 핵심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갤럭시 노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쓰시던 분들이 보면은 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펜을 인식하는 이 뒤에 밑에 이제 깔아주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디지타이저인데 이제 BH랑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제 원래 같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터플렉스가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 저희가 3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 90억, 4분기 때 120억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연간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적자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눈에 안 띄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실적 개선폭은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거고 일단 폴더블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폴더블의 어떤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KH바텍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전부 다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면 2분기 말부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출시가 다 3분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수급은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그 부품이 나갈 때 이제 바로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출시가 되고. 네, 1, 2, 3, 4월이 비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KH바텍 파인테크닉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상반기에 저점에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3분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도 2분기 말이나 아니면 3분기 때 주가 랠리를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타이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갤럭시 노트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호응에 맞춰서 S12, 예, 22의 가장 하이엔드 스펙 울트라를 이제 거기다 펜 타입으로 넣습니다. 그 결국엔 노트가 부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디지타이저 매출이 이제 S22 매출이 잡히면서 상반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업체랑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사실 S22 사전 예약부터 흥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뭐 이것도 사실 뭐 두 종목 다 이제 장이 빠질 때 혼자 올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주는 이제 장이 어제같이 이제 리커버리가 딱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션을 한번 딱 나오면은 이제 기존에 먹었던 주식들을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젓가락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손이 빠릅니다. 예, 두뇌 회전과 손이 빠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업체들은 또 팔다가 이제 다른 쪽 가보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또 천천히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면은 빠지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두 회사를 잘 보고 계시다가 이거는 아무 뉴스도 없고 너무 이게 끝난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가 보통 바닥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52주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네. 에게 저걸 추천해 싶으시겠는데 네. 왜냐하면 꽤나 올랐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저걸 뭐 HS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한번 월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회사의 내용을 알기 이전에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관심 종목에 한번 올려두실 만합니다. 이거 굉장한 종목이네요. 한번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자빠지면 또 뒤도 안 돌아보고 원위치 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종목이네요. 네. 네. 최근에 저점 대비 오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은 그동안 시장이 빠질 때 견조했기 때문에 지금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지금 그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또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도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HRS를 꼽아주셨고 그러면 이제 다른 폴더블 관련주들은 이제 2분기, 3분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지금 그렇게 서둘러서 막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잡는 걸 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이제 사실 폴더블 관련주가 지금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오른 겁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폴더블 1,000만 대 하겠다 했는데 삼성이 실제로 그걸 미달했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이제 1,500만 대를 시장에서 전체 시장을 봤는데 삼성만 지금 갤럭시 그 폴더블 관련해서 1,500만 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삼성이 올리면 전망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의 기대감으로 일단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세워볼까 합니다. 앞서서는 바텀업으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살펴봤고, 앞서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수주라든지 가격 정글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봐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뭐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유통하는 회사들이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저희가 구리가 좀 제일 안 올랐습니다. 어차피 커머디티들이 유가가 오르면 다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저희가 천연가스만 계속 보고 있고 유가만 계속 보고 있는데 구리 가격도 당연히 반등 힘맞추기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LS나 풍산 같이 이거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랑 이제 지금 보시는 투자분들하고 가격 지표를 보면서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공정한 회사긴 해요. 네. 네, 어렵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보면은 뭐 벽산이라든지 이런 서울시에서 이제 35층 이제 그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업 현장에 있는 그 시공사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자재 가격이 뭐 그쪽 업계에서 보는 건자재 가격은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 말까지 아파트 평당가 짓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를 하고 있는 이제 건설주 이런 건자재 쪽. 예, 건자재 네. 쪽 아니면 건설주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단기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모멘텀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